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미케닉스 8번째 시간으로 토션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반적인 속이 꽉 차 있는 원기둥에 비틀림 모멘트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할로우 샤프트를 사용해서 비틀림 모멘트를 견디게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셜을 구해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제 DA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경 R 지점에 이렇게 미소한 띠를 하나 이렇게 두르죠. 네, 그럼 이게 이제 DA가 되죠. 그러면 DA는 이 호의 길이 2파이 R에다가 DR을 곱해서 이제 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2파이는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R 세제곱에 DR로 이렇게 적분이 되는데, 적분 구간은 요 안쪽에 있는 RI 반경부터 요 바깥쪽에 있는 RO 반경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되죠. 네, 그럼 이렇게 적분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고, 항을 묶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반경 대신에 직경을 쓰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할로우 샤프트는 일반적인 원기둥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안쪽에 이제 반경하고 바깥쪽에 반경이 있기 때문에 이 적분 구간을 적분하면서 이 텀들이 이제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보면 일반적인 이렇게 속이 꽉 찬 원기둥의 뭐 반경 직경이 이제 3인 이런 속이 꽉 찬 원기둥에 이제 토션을 가하는 샤프트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크게 해서 이제 속을 비우고 이렇게 할로우 샤프트로 만들어서 이제 토션에 대항을 하는 샤프트 2가 있겠죠. 이때 안쪽은 직경이 4, 바깥쪽은 5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경우에 맥시멈 비틀림 스트레스는 타워 1이라고 놓고 이 경우는 타워 2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리고 내가 모멘트가 가해졌을 때 각변이가 이제 발생을 할 텐데 이 두 관계로부터 스티프니스를 이제 구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놓고 이제 이 텀들을 하나하나 그 크기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타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공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반경은 1.5죠. 이제 단위는 뭐 비교할 거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고, 반경 1.5에 MT가 분자에는 곱해지고, 분모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식을 써서 네,
파이 R 4승 나누기 32 이렇게 속이 꽉 찬 원기둥은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셜을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0.189 MT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타우2를 구해보면 아까 구했던 이 식을 써서 2.5 MT가 분자이고요. 분모는 파이에다가 625 나누기 32 1 나누기 5분의 4의 4승 네, 이렇게 하면 0.069 M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레이쇼를 구해볼 수가 있겠죠. 지워지고 계산을 해보면 0.36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할로우 샤프트의 경우에 맥시멈 스트레스는 더 적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맥시멈 스트레스가 더 적게 걸리고 하고 싶으면 이 할로우 샤프트 방식을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티프니스 레이쇼도 한번 구해볼 텐데 K2 오버 K1은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그 모멘트는 지워지니까 결국 비틀림 각의 B가 될 텐데 이 비틀림 각은 이제 이렇게 구한다는 걸 알고 있죠. 역시 이렇게 넣어주면 다 지워지고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셔의 B로 정리가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셔도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공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4.556이 됩니다. 그러면 할로우 샤프트가 더 스티프니스가 크죠. 그래서 네, 모멘트 똑같은 모멘트를 비틀린 모멘트를 가하더라도 네, 비틀리는 그 각도가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속이 꽉 찬 샤프트와 이 할로우 샤프트의 특성이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공학적 설계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 특성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스트레스들을 선형 중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는 다 지금 일레스틱한 영역에서 선형적인 거동만을 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각각 나눠서 구한 다음에 선형 중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비틀린 모멘트가 작용하는 거 플러스 축방향으로 텐슬 폴스까지 이렇게 가해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면을 하나 절단을 해서 요 아래쪽을 이렇게 쳐다보면 이런 두 가지 이제 경우가 중첩이 되는 건데
첫 번째는 모멘트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이 작용하면서 비틀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겼기 때문에 요 텐슬 포스에 대항하는 텐슬 스트레스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요 바깥쪽 반경에서 요 미세한 요 부분을 격자를 하나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 힘들이 어떻게 평형을 이루는지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비틀림 모멘트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시어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면서 요 미소한 격자가 힘의 평형을 이제 이루게 되고요. 이때 타우는 바깥쪽 반경에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텐슬 폴스에서 대항해서는 이 방향으로 텐슬 스트레스가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두 힘을 더해보면 되는 거죠. 이 두 힘을 더하면 결국에는 그대로 중첩이 되는 겁니다. 뭐 더 해줄 게 없고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시그마 G가 발생을 하고 여기는 타우 세타 G가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그럼 여기까지 알아냈으면 이제 우리가 모어 서클을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축을 잡으면 X축을 먼저 보면 지금 쉬어 스트레스만 있잖아요. 그러면 요 아래축 방향으로 쉬어 스트레스만큼 해서 여기에 점을 하나 찍을 수가 있고 Y 방향을 보면 이번에는 쉬어 스트레스와 요 텐슬 스트레스가 있죠. 그러면 이 세타가 아니고 시그마 G 지점에서 이렇게 타우 세타 G가 올라와 있죠. 그러면 요 두 점을 이으면 모어 서클의 요 직경이 이제 되는 거고 요 점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모어 서클을 이렇게 돌려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시계 방향으로 2파이만큼 각도가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프린시펄 엑시스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 통상적으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이렇게 프린시플 엑시스를 찾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파이만큼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축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으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 각도가 이제 파이만큼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프린시플 엑시스에서 그 쉬어 스트레스가 이제 사라지고 이제 노멀 스트레스만 이제 남게 되고 이 지점이 시그마 1, 시그마 2가 이제 나오게 되고 시그마 1은 텐슬 스트레스, 시그마 2는 컴프레시브 스트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1번 축이니까 네,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따로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파이만큼 돌아갔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텐슬 스트레스 시그마 1 이쪽으로는
컴프레시브 스트레스 시그마 2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토션과 텐슬 포스가 같이 작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힘을 분석할 수가 있었고, 네, 모어 서클까지 그려서 프린시플 스트레스의 방향까지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다음 주제는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션으로 인해서 스트레인 에너지가 발생을 할 텐데, 우리가 스트레인 에너지를 구하는 목적은 예전에 썼던 그 카스티글리아노 시어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알면 에너지를 힘으로 미분을 해서 변위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그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기법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육면체 내지는 정육면체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축 방향으로 축을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 이제 요 X축 방향으로 시그마 X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직육면체가 이제 이렇게 늘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늘어나면서 요 다른 축으로는 이제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요 포화성 레이쇼에 따라서 이렇게 수축이 일어나죠. 그러면 여기서 요 늘어난 거리는 우리 스트레인에다가 요 격자 dx 길이를 곱한 요만큼이 이제 늘어난 변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프링에 힘을 가했을 때 요 변이는 이런 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요 스트레인 에너지는 삼각형의 형태가 되죠. 그러면 이때 에너지는 2분의 1 F 델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요 미소 격자에 발생한 미소 스트레인 에너지는 2분의 1에다가 힘은 시그마 x dA가 되고 변이는 이플실론 x dx가 되죠. 이렇게 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dA라는 것은 요 나머지 방향의 dy dg에 곱이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dx, dy, dg가 묶이면서 dv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털 스트레인 에너지는 요 미소한 각 개별의 스트레인 에너지를 다 썸하면 되는 거고, 2분의 1 시그마 x 입실론 x dv로 표현이 됐으니 모든 최적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2분의 1은 바깥으로 빼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식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카테시언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여태까지 구했던 모든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을 이제 모아보면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오는지 볼 수가 있겠죠. 노멀 스트레스에 대해서 노멀 스트레인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쉬어 스트레스에 대해서 쉬어 스트레인이 또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한 식에서 이 각각의 케이스들을 다 더해서 스트레인 에너지를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다 선형 중첩인 겁니다. 우리는 선형적인 구간만을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dv가 곱해지고요. 따라서 토탈 스트레인 에너지는 네,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토션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토션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 살아남는 텀은 타우 세타 G, 감마 세타 G 요 방향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인만 이제 살아남죠. 그러면 요 식은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타우는 mtr over ig로 구할 수가 있고 감마는 r에다가 d5 over dg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5 over dg는 또 어떻게 바뀌냐면 mt over gig와 같으니까 식이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네, 계속 해보면 최적이 이제 길이와 면적의 곱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으니까 적분을 선적분과 면적분으로 이렇게 쪼개고 해당되는 텀들끼리 이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선적분으로 묶고 남은 부분이 이제 면적분으로 묶이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익숙한 요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적분만 남게 되고 분모에 있는 스퀘어와 하나가 상쇄되면 여기는 이제 제곱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토션이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요 스트레인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요 다음 단계는 카스티글리아노 세어럼을 써서 우리가 특정 방향의 변이를 알고 싶을 때는 요 스트레인 에너지를 특정 방향의 힘으로 이렇게 미분을 해주면 구할 수가 있었죠. 바로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요 천장에 이렇게 스프링을 매달 건데 스프링을 여러 번 이렇게 감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그림이 좀 삐뚤어졌는데 여기가 중심점을 이렇게 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경이 이제 R이고 요 큰 원호의 반경은 라지 R이 되고요. 여기는 N바퀴 코일을 이제 감았고 요 끝에서 이제 수직 방향으로 P라는 힘을 주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끝에서 이제 변이가 델타만큼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스티프니스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구해야 되는데 이 스프링 지금 N바퀴 돌아나가는 이 스프링의 특정 단면을 잘라서 힘의 평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시 그림이
스프링이 돌고 감겨있던 스프링이 여기서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이게 N바퀴 감겨있지만 이제 한 바퀴만 감긴 거에서 이렇게 잘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중심점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 P가 이렇게 가해지는 상황이죠. 그러면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P가 이렇게 작용을 할 거고 여기에 모멘트 암의 반경이 R이니까 항상 PR만큼의 모멘트가 작용을 하게 돼서 그와 상쇄되게 이 반대 방향으로 비틀린 모멘트 PR을 이렇게 작용을 해주면 힘의 평형이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 공식이 있었죠? PR의 제곱이니까 분자에 이렇게 모멘트의 제곱을 써주고 분모에 GIG를 써주고 DG에 대해서 선적분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 DG라는 걸 봐야 되는데 DG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는 요 코디네이트를 G라고 잡으면 이제 여기서 조금 진행한 게 DG가 되고 요 DG는 R을 반경으로 세타만큼 돌아나가기 때문에 요 DG는 R, D 세타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세타는 0에서 2파이를 감는데 요거를 n바퀴 감으니까 2파이 n까지 이렇게 적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타하고 관계없는 텀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적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타를 0부터 2파이 n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델타는 우리가 카스티글리아노 시어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P로 미분을 해주면 되고 지워지고 남는 텀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스티프니스 계수는 P 오버 델타가 되고 네, 이렇게 되니까요. P는 상쇄가 되겠고 GIG는 남고 분모는 2파이 N R 3승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IJ를 또 이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항을 정리해보면 결국 GR의 4승 나누기 4N R 3승 이렇게 스프링 상수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할로우 샤프트에 대해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할로우 샤프트의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셔도 구했었죠.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토션이 가해졌을 때 이 힘의 분포, 스트레스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여기서 또 시어 플로우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 개념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확대를 한 거고, 여기서 미소한 델타 G만큼의 높이를 갖는 이런 할로우 샤프트가 하나 있고요. 이 축으로 지금 비틀린 모멘트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두께 T가 굉장히 작아서 얇은 이런 단면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좌표계는 지금 여기 얇은 요 면을 따라서 S라는 좌표가 지나가고, 여기 노멀하게 N이라는 좌표가 지나가고, 이 둘의 수직 방향 위쪽으로 G라는 좌표가 이렇게 지나가는 좌표계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면을 이제 자를 건데, 이렇게 1번 단면을 하나 놓고, 2번 단면도 이렇게 하나 자르게 되죠. 그러면 이 단면을 이제 떼어와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좌표는 SNG 이렇게 되고, 1번 단면 이렇게 2번 단면까지 만들어지죠. 네, 그러면 여기서 스트레스가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비틀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타우 SG라는 비틀림 스트레스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나머지 면들이 이제 요 위쪽 면은 요 방향으로 스트레스가 이렇게 가해진다고 보면, 이 나머지 면은 여기하고 또 평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가 작용을 할 거고, 요 반대쪽 면도 요거와 맞서게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쉬어 플로우라는 새로운 개념을 하나 만들 건데, 이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를 타우 SG라고 놓으면 여기서 이 면에서 작용하는 힘은 타우 SG DA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원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하나 놓고 이걸 Q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께 T가 엄청 얇기 때문에 T 방향으로는 이 스트레스 변동이 없어서 일정하다고 치고 그냥
세분화하지 않고 요 T 두께 방향으로는 이제 힘을 세분화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힘으로 보고 단지 요 델타 G 방향으로의 힘의 변동만 있다고 봐서 요 Q1이라는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Q1을 우리가 shear flow라고 정의를 하고요. 요 Q를 요 타우 SG를 요 두께 방향으로 아예 그냥 적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단위가 shear force per unit length가 되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의 단위는 shear force per unit area가 됐었는데 이 shear flow는 shear force per unit length가 됩니다. 왜냐하면 두께 방향으로는 힘의 분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다시 와보면 여기가 이제 Q1 델타 G가 됐다는 얘기는 이 반대 단면도 이 수직으로 맞서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또 Q2 델타 G라는 힘이 shear flow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수직 방향으로의 힘의 평형을 생각을 해보면 위쪽으로는 Q2 델타 G가 올라가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Q1G가 내려오고 있으니 이 힘의 합력은 0이 돼야 될 거고 그렇다면 Q1은 Q2와 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shear flow가 단면에서 같아지게 되는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shear 스트레스를 바로 분석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렇게 헬로우 샤프트의 이게 얇은 thin walled 할로우 샤프트의 경우에는 shear flow로 간단하게 이 힘 해석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근사해서 shear 스트레스를 또 쓸 수가 있죠. 근데 그 편차가 오차가 얼마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엔지니어링적으로 의미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이어보면 이렇게 헬로우 샤프트의 단면이고 중심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께는 T인데 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중심선에서 이렇게 미소한 거리를 한번 이동을 해서 면적을 스캔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수직거리가 h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델타 a라는 항은 삼각형으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2분의 1 델타 S 곱하기 H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이 미소 할로우 서큘러 샤프트의 미소 단면 이 부분에 작용하는 힘은 시어 플로우에다가 델타 S를 곱한 요만큼의 힘이 이 미소 면적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미소 면적에 작용하는 힘에다가 모멘트암을 곱해서 미소한 비틀림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고 전체 비틀림 모멘트를 구하고자 하면 전체 토션을 구하고자 하면 이 미소한 모멘트 토션을 적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요 델타 A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2분의 1 H ds가 dA가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Q는 앞으로 나오고 이 부분이 dA가 되고 Q는 앞으로 나오면 적분을 했을 때 EQA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Q는 우리가 스트레스에다가 요 두께를 곱하면 이제 차원적으로 이렇게 구해지잖아요. 그러면 타우 ST는 반대로 말하면 시어 플로우를 이제 두께로 나누면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Q는 방금 구한 MT는 EQA 관계에서부터 Q는 MT 오버 EA가 되죠. 그러면 MT 오버 EAT로 이 시어 플로우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씬 월드 할로우 샤프트에 모멘트 MT를 걸었고 두께가 T라는 걸 알고 단면적이 A라는 걸 알면 바로 시어 플로우를 Q를 구할 수가 있고 이 시어 플로우 Q가 구해지면 우리가 스트레스도 자유롭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할로우 샤프트에서 손쉽게 힘들의 분포를 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툴이 됩니다. 이 시어 플로우가요. 마지막으로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로 전공법으로 구한 스트레스와 이 할로우 샤프트의 경우에 시어 플로우를 구한 다음에 스트레스로 근사해서 구하는 이 방식이 얼마나 오차를 갖는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논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서큘러 할로우 샤프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안쪽은 RI 반경, 바깥쪽은 RO 반경, 그리고 여기에 중심선, 단면의 중심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반경을 RM이라고 두면 이 RM은 이 두 반경의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은 전공법으로 스트레스를 구하는 경우와 할로우 샤프트니까 우선 시어 플로우를 구한 다음에 스트레스를 근사해서 구하는 이 어프록시메이션 시어리와의 편차가 얼마나 나는지가 규명이 돼야 되겠죠. 이 편차가 적다면 이 방법을 이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먼저 스트레스를 기본적인 절차로 구해보면 분자에는 MTR이 들어가고 맥시멈 스트레스는 가장 바깥쪽 반경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니까 이렇게 써주고 할로우 샤프트의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셜을 구해주죠. 그리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4승이니까 4승 빼기면 제곱텀을 더해주고 빼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더해지는 텀을 놔두고 또 제곱 빼는 텀은 또 한 번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스트레스가 구해지고 이번에는 시어 플로우를 이용한 어프록시메이션 티어리를 이용을 해보면 MT 오버 EAT로 스트레스를
이 시어 플로우라는 기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었고, 요 중심을 지나는 중심의 반경, 중심선의 반경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구해서 네,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차율을 볼 텐데 참값에다가 approximation 값을 참값으로 빼준 편차 이렇게 구해보면은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볼 수가 있겠죠. 제곱 이렇게 분자가 완성이 됐고 분모를 이제 한번 또 써줍니다. 네, 그러면서 상쇄될 텀들을 상쇄하고 나면 결국에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서 이제 정성적인 평가를 이제 정량적인 평가 비교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측 반경이 외측 반경의 한 90%다. 이런 경우가 있겠고, 아니면 더 두꺼운 헬로우 샤프트면 0.75%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 스트레스의 편차를 구해보면 각각 4.7%, 10.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측 반경이 외측 반경 대비 이제 90%인 헬로우 샤프트는 이 스트레스를 구했을 때 4.7%의 편차가 나는 거고, 이 75%의 편차를 갖는 약간 두꺼운 헬로우 샤프트는 편차가 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편차 범위 내에서 내가 그 원하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오차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헬로우 샤프트를 썼을 때 시어 플로우를 이용한 기법으로 접근을 해서 스트레스도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서 구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토션은 2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밴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솔리드 미케닉스를 하면서 아마 가장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이 밴딩일 거예요. 이 밴딩을 알아야 이 솔리드 미케닉스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알아야 이게 또 나중에 가면 이게 바이브레이션에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심화하면 뭐 유한 요소 해석 FEM으로 가서도 계속 등장하고, 여기서 뭐 어쿠스틱스를 해도 또 나오고. 그런데 이 밴딩이라는 요 컨셉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으면 이제 요 이후에 공부하시는 거에서도 계속 이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밴딩을 한 3-4차례에 걸쳐서 이제 하게 될 건데, 요 부분의 개념을 이제 명확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